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자,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꿈처럼 안고 있는 그런 매매의 지향점이 있죠.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슈팅이 쫙 나오는 그런 시점에 되도록 초입 부분에 최대한 선점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쫙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승분을 먹고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이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단타를 하든 뭐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하든 종목이 변화하는 그런 순간에 캐치하든 막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내동매매가 되어버리고 고점에서 그냥 어이없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매매이지만 이것만 잘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팁을 좀 정확하게 들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이 나오는 그런 초입 부분, 이게 우리가 내동매매가 되지 않고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가 끝나지 않고 뭐 그래도 나름은 선점을 하면서 좋은 가격을 선점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지,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매매를 할 때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는지 팁을 드리는 건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만 딱 보면은 그냥 전형적으로 내동매매하고 전형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를 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하나는 선점하는 것과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비중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선점하는 것과 쫓아가는 것, 이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쫓아가는 매매보다 선점하는 매매가 더 유리하고 더 좋더라, 이 정도 뉘앙스로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머리로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전 매매를 들여다보면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전에서는 모르는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죠. 나는 쫓아가는 매매 안 해. 당연히 그건 안 좋은 거니까 선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 이제 매매하는 걸 보면은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쫓아다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꼬이는데, 다 지나고 나서도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짚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차트에서 이런 부분 어딘가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쫓아가는 매매지, 뇌동 매매지, 이런 생각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B에서는 이 행동이 자신이 쫓아가는 매매, 뇌동 매매의 일종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지를 못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B에서 매매하는 것도 쫓아가는 매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도 쫓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차트를 다 펼쳐놓고 보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쫓아가는 매매야, 미리 선점 잘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정? 생각의 일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는 쫓아가는 매매인데 B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조금만 교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B에서 할 수 있으면 A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A에서 안 할 거면 B에서도 안 해야 된다. 일단 이거는 일치가 되는 게 본인의 올바른 투자 습관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근이잖아요. 근데 A는 정고점을 뚫고 최고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적으로도 정고점 부근과 최고점은 다를 텐데 단순하게 고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똑같다고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리 보이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고점과 최고점은 그 수급이나 파동, 이런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고점이라는 공통점은 있고요. 결국에는 고점에서 무언가 행동할 때 뇌동매매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뇌동이다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이거를 더 실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A나 B나 고점에서의 매매다 인 거예요. 뇌동매매가 안 좋다는 거지
고점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B에서의 행동이나 A에서의 행동이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결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B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A에서도 한다. 이게 맞고요. A에서 안 하는 사람은 B에서도 안 한다. 이 정도는 일치가 돼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A는 뇌동이지 안 해. 쫓아가는 매매지 안 해. 하지만 B는 이거는 쫓아가는 매매 아니잖아. 해.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매매하는 결 자체가 그냥 들쭉날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어떤 매매를 만들어 가는 건지 일관성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게 되는 되게 안 좋은 매매만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참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완을 해보면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이 뒤에 상황을 안 보고 현재 전고점 부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 전고점 뚫으면 만약에 이제 뚫은 상황이라고 쳤을 때 아니면 뚫으려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야 뚫으면은 여기가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여기 이제 몰빵 때려놓고 이 다음 층을 위해서 한번 좀 베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면 그래 전고점 뚫고 이제 최고점 왔는데 이제는 좀 조정이 오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막 손절 라인 잡고서 한다던가 이 A에서의 매매랑 B에서의 매매가 완전 정반대로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면은 A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 B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B 상황에서 문제는 이거를 쫓아가는 매매로 보느냐 쫓아가지 않는 매매로 보느냐 이거를 선점하는 매매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란에 정답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인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B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 있어 없어는 선택입니다.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선점하는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B는 안 하는 게 맞고요. B라는 상황은 쫓아가는 매매의 하나다. 이렇게 일단 구분은 지어주세요. 이거를 나는 선점하는 매매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매매는 틀어집니다. 자신의 매수하는 속도도 달라질 것이고 매수하는 비중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분명히 쫓아가는 매매야 라고 구분을 해줬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매매가 그 안에서 매매를 할 때 뇌동 매매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스캘핑 같은 저는 잽을 활용한 매매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스캘핑을 활용한 매매에 가깝습니다. 고점 돌파든 고점 돌파 트라이든 어떤 이 안에서 매수 행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감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비중 얘기할 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고요. 결론은 B 상황에서 팁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쫓아가는 매매다. 그리고 쫓아가는 매매를 할 때는 속도감을 높여서 스캘핑 같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이 적고 초보자일수록 B에서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하기 전에 이 현재 5,000원이야? 전고점이야? 이것만 보지 말고 였다가 그러면 숫자를 좀 더해주세요. 이거를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라고 자신에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 매수할 거야를 판단해보게 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 7,000원이어도 이 종목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B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B를 보내주세요. 그래도 그 다음에 기회는 옵니다. 왜 오냐? 지금처럼 이거는 실제 흐름이죠. 실제 흐름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올 것이고 이게 하락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뚫고 가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옵니다. 그 앞에 상황을 그 최고점 가기 전에 상황을 5,000원 이제 전고점 부근 이렇게 수급 몰려 있는 이 상황을 봉을 좀 크게 해서 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그래 내가 선점하는 매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바지라고도 동의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듣다 보면은. 근데 이런 고민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날
장대 양봉 처음 뜬 요날 있잖아요. 요날 장중으로 이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고 치면 양봉이 한 요만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때.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다 끝나서 이만큼 올라간 건 아닌데 막 양봉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럴 때, 혹은 요 더 초입 부분, 이럴 때는 요 어딘가에서는 내가 조금 뭐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도 뭐 여기가 고점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사본다면 지금 들어가서 사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걸 또 나름은 빠른 선점, 약간은 늦었지만 시기적으로는 약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어질 이 큰 시세에 비교하면은 나름대로의 선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랑은 또 이거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가는 매매다, 쫓아가는 매매다, 뇌동 매매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거는 선점하는 매매다, 뭐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실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 두 개는 교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흐름에서 말했던 대로 전고점이든 고점이든 고점이라는 상황이 존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쫓아가는 형태의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잘 쫓아가 놔야 그 다음 흐름이 열리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큰 틀에서는 구분이 되죠. 쫓아가는 매매, 고점에서의 쫓아가는 매매만 한다, 아니면 그거 지나고 나서 선점한다, 또는 아예 바닥에서 선점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바닥에서 선점한다는 건 실제로 주가 흐름이 진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선점하는 거, 이런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저점에서 선점한다는 거는 실제로 실효성은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고점을 지나고 선점 상황을 오고 그 다음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가는 매매와 선점하는 매매는 이어진다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따라가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뇌동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죠. 뇌동으로 안 가되 따라가는 매매를 기본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선점하는 매매로 이렇게 토스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하게 되게 깊은 얘기로 들어가게 된 건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선점하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매매를 지금부터 분배해서 가느냐, 이거랑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주제인데 그 주제를 모르고 선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랑은 뉘앙스가 완전 180도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말이 결국에는 매매의 목적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 실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4,250원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갈 때 매매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 고점 돌파 트라이 매매 또는 고점 돌파 매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걸 왜 하는데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고점 돌파 매매만 가지고 이걸로 쇼 봐서 이걸로 그냥 전력 투구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 트라이라고 하거든요.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 시도를 하는 이유는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서 맞춰 놓으면서 그 뒤에 선점하는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한 선점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 목적성 자체가 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고점 돌파 트라이 또는 고점 돌파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소위 말하는 깔짝깔짝거리다가 끝나고 시세 분출하는 건 전혀 못 먹고 떨어질 때는 온팡지게 물리고, 이런 매매하는 게 사실 리스크 대비 수익 리턴이 굉장히 안 좋은 매매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일관성이 있게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제 듣는 분들 맞다 그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목적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행동을, 이 리스크를 왜 감수했는데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패스를 기가 막히게 줘가지고 선점을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알맹인데, 진짜 수익을 만드는, 이게 진짜 백인데, 이거는 관심도 없고 여기서 그냥 빠르게 나는 빨리 매매하려고 여기에만 꽂히다 보니까 수익 낼 때 1%, 손실 볼 때 50%,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 낼 때 1%니까는 미수신용 끌어써가지고 몰빵을 때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손실을 크게 먹으니까는 손절을 잘 때려야 되는 거고, 완전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점점 늪으로 빠지는 건데 여기서 저는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쫓아가는 매매와 선점하는 매매를 이해하고 그 두 개는 알고 보면 연결됐다. 이것까지 이해하고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좀 스캘핑이나 빠른 매매를 통해서 포지션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선점하는 곳으로 패스를 잘 해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선점하는 곳으로 패스를 잘 해준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결국에는 비중을 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야기인데 비중을 잘 지킨다 이 말과 지금 이 연결되는 패스랑 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거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해서 여기 지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뷰가 좁아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장대 항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막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든 아니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줬던 7,000원 부근이든 결국에는 다 같은 곳이다. 가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곳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그게 정고점이든 최고점이든 고점이라는 그런 저항 구간에 있는 것이다. 뭐 저항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고점 상황에서 비중을 잘 넘기는 게 비중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지킨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건데 처음에 100% 조금 저는 양심적으로 분할 매수할 거 생각해서 한 70% 또는 정말 인심 많이 써서 50% 이렇게 일단 먼저 빵 때려 넣습니다. 한 70%라고 해볼게요. 70%를 초반에 매수를 딱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매도를 천천히 하든가 매도 안 하고 홀딩, 이악 물고 홀딩 투자 수익 많이 내려면은 배짱이 좋아야지 깡다구가 있어야지 하면서 홀딩 하면서 크게 먹을 거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를 비중을 지킨다라고 착각하세요.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00% 때려 놓은 다음에 못 먹었어요. 그 홀딩 한 다음에 여기서 견뎌야지. 이걸 견뎌야지 하면서 견뎠더니 봐봐. 이거지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만큼 먹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빠진 거는 결국에는 본전을 가고 그 이상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매매의 맥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온 설명입니다. 계속 더 들어볼게요.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쪽 쫓아가는 매매와 선점의 상황에서 여기서 70%를 매수를 해놔야지 그걸 가지고 이 위에서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만 판다 또는 안 판다 그러면서 홀딩하면서 갖고 가는 거다. 이게 비중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본인의 생각이 틀렸구나.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비중을 지킨다는 얘기는 첫 번째, 여기서 70% 아닙니다. 여기서 70% 매수 행위가 이미 선점하는 행위지 이거는 쫓아가는 따라가는 매매에 적합한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비중을 지킨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20%였다고 하더라도 이 지나가는 길에서 이 위에서도 50%로 늘어날 수 있는 비중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이 사이에서 위에서도 매수를 하고 아래에서도 매도를 하고 위에서도 매수를 하고 아래에서도 매도를 하고 이런 게 섞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섞여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지키거나 늘리거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비중을 늘릴 줄 아는 사람이 비중을 지킬 줄도 압니다. 즉 불타기 매수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랑 연결되는 거고 이게 불타기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뭐 되게 어렵고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내 평단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를 할 줄 아느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막 되게 위험하다던가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팁을 드리면은 아니 이런 데서도 100%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일부 조금 추가 매수 왜 못하겠어요? 평단보다 위인데 게다가 수익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런 데서도 100% 때리고서 존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불타기라는 얘기를 하면 불타긴 하면 안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게 매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그 생각의 근원지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100%를 왜 할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 행위를 선점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계좌를 망치고 그게 결정적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쫓아가는 매매와 선점하는 매매를 구분해서 행동하고 각각 상황에 맞는 매매를 구사하면서 결국에는 비중을 지키고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잘 코칭해드리고 이끌어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배우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너무 많이 봐와서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매매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교정이 필요해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지 그 근원점 같은 게 보여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보입니다. 물론 쉽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쉽게 안 보이는 사람도 그거를 같이 찾아내서 교정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같이 고민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이미 했던 다른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이거를 같이 교정해 나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투자 클럽입니다. 근데 거기 오시면은 보통의 이제 투자 클럽이라고 하면 그냥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각자 알아서 매매하고 뭐 손절 라인 지켜가면서 매수했다가 뭐 잘 되면 수익 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그냥 막 망에 빠지는 그런 결과로 흘러가게 돼서 막 이런저런 말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이 클럽의 운영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수익 내게 해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코칭 해드리고 트레이닝 해드리고 공동의 투자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좀 더 힘을 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드리고자 함이거든요. 근데 오시면 어니스트님이 제일 그 클럽의 정점에서 회원분들을 다 관리해드립니다. 정말 몸이 두 개이신가 싶을 정도로 이런 방송도 하시면서 클럽에서 계속 피드백 해주시고 계시고 매매도 다 한 땀 한 땀 다 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공식 매매가 있기 때문에 어니스트님이 다 이끌어주는 그런 매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니스트님의 일종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배운 제자고 그 클럽에서도 막 몇 년 동안 함께한 분들도 있고 몇 개월 먼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배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을 보면은 또 해줄 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래 나도 예전에 이런 생각들 했었고 이런 매매들 했었는데 내가 이게 뭔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거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깨우침을 얻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에서 되게 도움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온갖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어니스님 서포트도 하고 설명도 서포트하고 질문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2의 머니버디, 제3의 머니버디, 막 500번째 머니버디, 800번째 머니버디 이런 분들이 그 클럽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 혜택을 안 누리실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고액으로 말도 안 되는 막 소수의 선별된 인원만 받고 있느냐?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문턱 낮춰서 클럽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아껴가면서 망가지지 않도록 이 안에서 회원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그냥 오세요. 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알려드렸다. 뭐 이거 정말 좋은 팁인데 라는 생각 저 많이 드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라도 오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배움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경험을 올바로 쌓아 나가면서 자신이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수익은 극대화되고 수익이 꾸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좋은 내용입니다. 진짜 좋은 내용이고 오늘 했던 얘기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만큼 저의 이해도와 동일하게 이해가 된다면 와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주식 몇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 된다면 단순하게 그냥 싸게 사놓고 기다리고서 저점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고점에서 괜히 깔짝깔짝거리다가 단타 치다가 계좌 녹이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거 좀 오늘 되게 많은 노하우와 팁이 섞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막 단타에도 응용할 수 있고 스윙에도 응용할 수 있고 가치주든 성장주든 어떤 주식을 가져오든 오늘 얘기 다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좋은 팁이니까 이걸 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화시키는 그런 최소한의 백그라운드는 갖춰놓자. 그거를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다. 이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요. 이거 이제 말씀 안 드리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드어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 유튜브도 여기 나오는데 요 맨 위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요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가입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맨 위에 필독공지라고 돼서 주식베이더 주주회원, 주주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투자클럽 가입 안내. 이 주주회원 이거 그냥 저희가 지은 그냥 이름이에요. 뭐 주주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가입을 여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공지 다 보시면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보실 수 있고요. 요 아래에 중간 쭉쭉 내리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가입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하세요. 뭐 저희 이 유튜브에도 그렇고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스패머들이 막 저희는 막는다고 막는데 중간중간 튀어나와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로만 신청하시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고 저희 쪽으로 컨택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요 카페도 미리 가입해 두시고 공지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